안녕하세요.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는데 산책은 자주 하고 계시나요? 저는 이제 항암 치료 막바지인 제 친정 엄마를 모시고 산이고 들이고 많이 나간답니다. 아이들도 중고등학생이 되어 제 손이 별로 필요 없고 각자 자기 공부할 것 한다고 알아서 잘 지내니 40대 후반이 된 지금에야 부쩍 저희 엄마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되었네요. 사실 이혼을 했기 때문에 더 가능한 일 같습니다. 이제 저를 귀찮게 하고 힘들게 하는 남의 편과 시댁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친정엄마가 편찮으셔서 그간 많이 심적으로 힘들었지만 항암이 잘 되어서 완치를 코앞에 두고 있으니 이제 엄마 모시고 행복한 시간만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암 환자 친정엄마와 제 남편과의 이혼이라 많은 사연이 있을 거라고 추측하실 겁니다. 저는 참 기막힌 결혼 생활을 했습니다. 3대째 유명한 식당을 운영하는 어느 집안의 외동아들과 선을 보았는데 그게 제 불행의 씨앗이 될 거라고 상상도 못했네요. 저희 집은 많이 가난했어요. 친정아빠가 돈 사고만 내내 치다 저 20살 되던 해 돌아가시고 빚만 남기셨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 친척들한테 빌리신 돈이라 어떻게 모르는 척 하기도 어려웠어요. 그래서 저랑 저희 언니 그리고 엄마 셋이서 열심히 갚아 나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학생활 하면서도 친구들이랑 많이 못 어울려 지냈고 남들 다 꾸미고 화장하는데 저는 늘 소박한 차림이었습니다. 그렇게 대학 졸업해 쫓기듯 취업했고 저는 여행을 다니며 책을 쓰는 작가가 꿈이었지만 현실과 타협했습니다. 월 250만 원 남집 받으며 200만 원을 친정 엄마에게 보냈어요. 언니도 마찬가지였죠. 그렇게 6, 7년을 나 죽었다 생각하고 돈을 갚았더니 모든 빚이 상환되었습니다. 엄마랑 언니랑 셋이서 얼싸안고 좋아했네요. 그즈음 이제 좀 살겠다 싶어 남들처럼 연애도 하고 놀러도 다닐까 싶었지만 저에겐 친구도 패션 센스도 없었습니다. 초라해진 저였지만 나이가 나이인 만큼 또 제 자랑 같지만 외모가 그리 나쁘지 않았기에 선이나 소개팅 자리가 곧잘 들어왔었네요. 그렇게 몇 번 이 남자 저 남자 소개받아 만나게 되다가 부자라는 전 남편을 만나게 된 거죠. 그 사람도 저를 너무나 마음에 들어 했고 처음 만나자마자 저랑 결혼하고 싶다며 설레발을 쳤어요. 저는 말이 별로 없었고 남자 만나는 게 어색해서 그냥 수줍게 웃곤 했는데 저의 그런 면이 굉장히 참해 보였다네요. 그 남자의 저돌적인 구애에 저도 마음이 넘어갔고 그렇게 1년 정도 재밌는 연애를 했어요. 그 사람이 저를 데리고 이곳저곳 여행도 많이 시켜줬고 맛있는 것도 많이 사줬거든요. 너무나 가난해 엄마 아빠도 안 사주셨던 킹크랩, 툭불 소고기 등 귀한 음식들을 그 남자 덕에 먹어보니 제가 공주라도 된 기분이었죠. 참 바보 같았지만 저는 그렇게 먹을 것에 넘어갔나 봅니다. 그런데 시댁들 집안에서 저를 반대하셨어요. 이유는 저희 집이 별 볼 일 없다는 거였습니다. 보통 사람이 들으면 화를 낼 법하지만 저는 자존감도 자존심도 쭈글쭈글해져 있었기에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남자가 저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 밀어붙여서 결국 결혼까지 하게 된 겁니다. 남편 될 사람 집은 대대로 지역에서 유명한 식당을 하는 자영업자 집안이라 엄청 부자였어요. 시부모님 차가 3대, 어머님, 아버님 각자 명의로 아파트 한 채씩 있고
남편과 시누이 둘까지도 20살 되자마자 집이랑 차를 하나씩 사주셨더니 말 다 했지요. 남편은 애초부터 직업 가질 생각이 없었고 부모님 가게 물려받아 할 계획 있던 사람입니다. 저는 가게 일에 자신이 없었고 또 제가 다니는 회사에 이미 적응을 해서 만족을 하고 있었기에 결혼하면 계속 직장인으로 남고 싶다고 했습니다. 남편도 분명 제 뜻을 존중해 줬었고요. 당연하지. 나도 하기 싫다는 사람 억지로 붙잡고 일하게 하고 싶지 않아. 내가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직원 하나 더 구해 쓰는 게 일도 아닌데 뭘. 그런 남자에게 너무나 고마웠어요. 그리고 제가 모아둔 돈이 없어서 결혼은 좀 미루고 싶다고 했더니 남자가 떵떵거리며 자기한테 돈이 있는데 무슨 말이냐며 자기만 믿으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 남자가 하도 퇴근하는 통에 만난 지 1년 반 만에 결혼식을 치르게 된 거죠. 남편이 집과 가전, 가구 모두 해왔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제가 신데렐라라고 생각하더군요. 아파트도 1군 브랜드였거든요. 저도 좋았죠. 저를 그렇게 사랑해주는 남자가 모든 걸 다 해준다니 싫다할 여자가 어디 있겠어요. 다만 모든 것은 하나를 얻으면 하나를 잃듯이 저는 시댁에서 벌레만도 못한 취급을 받았습니다. 제가 결혼할 때 겨우겨우 모은 2,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예단을 해갔습니다. 어머님이 모피를 좋아한다고 하셔서 800만 원짜리를 하고 200만 원 가량으로 이부를 해갔습니다.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제 얼굴로 그 무거운 모피를 던지시며 야, 너 모피 볼 줄도 모르냐? 누가 800만 원짜리를 입어? 나한테 있는 모피 3장이 전부 1,500만 원이 넘는데 돈이 없으면 줬기를 하지 그랬어. 센스가 그리 없니? 라고 소리를 지르셨네요. 그 핏대 잔뜩 세워 저에게 소리치신 얼굴이 아직도 기억에 선합니다. 제가 너무 놀라 소리 없이 울자 제 편을 들어줄 줄 알았던 남편이 와이프가 잘 몰라서 그래. 없는 집에서 시집 온 거 알잖아. 엄마가 딸이다 생각하고 좀 알려주세요. 라고 하더군요. 그 말에 저는 남편에게 굉장한 배신감을 느꼈죠. 그날 집에 와서 서운하다 펑펑 우는데 남편이 저더러 현명하게 생각하라고 하더군요. 돈줄은 어머님이 갖고 있는데 밉보여서 좋을 게 뭐냐면서요. 아까 제 편 들어주지 않은 건 다 저를 생각해서 한 행동이었다며 그 자리에서 제 손잡고 뛰쳐나갔다면 우리는 집도 차도 없이 그지로 살아야 됐을 거라더군요. 그때는 왜 그렇게 순진했는지 많은 것을 누리고 살려면 어쩔 수 없는 것도 있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이후로도 어머님은 툭하면 저를 가게로 불러내어 일을 시키셨고 저에게 멍청이, 모질이 등의 비하 발언을 하며 무시하셨습니다. 어머님은 그렇게 저에게 그날 받은 스트레스를 화풀이 상대로 쏟아 부으시고는 며느리가 편해져서 그래. 나는 내 딸들한테도 그런다. 이런 거 다 담아두면 우리 절대로 가족 못 된다. 알지? 그리고 난 뒤끝이 없어. 너도 다 있거라. 라며 혼자 앙금을 풀어내셨죠. 제 마음은 산산조각이 나 버렸는데 말이죠. 그리고 제가 회사 일하고 있는 거 알면서 평일 낮이고 밤이고 상관없이 가게 일 도우러 오라고 호통치셨습니다. 저는 분명히 결혼 전에 남편에게 직장인으로 살고 싶다고 이야기가 됐었는데 남편은 이에 대해 모르쇠 하더군요. 급기야 어머님은 저에게 회사를 관두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쯤 아이 낳고 복귀해 팀장을 달고 본격적으로 회사에서 인정받으며 열심히 일하고 있을 때였거든요. 제가 그건 어렵겠다고 하니 어머님이 저희 집에 찾아와 당장 이 집에서 나가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해준 집인데 내가 하라는 대로 안 하면 나가야지 뭐 별 수 있니? 네 자식 두고 나가라! 라며 막무가내 집을 거의 반 부셔 놓으시더군요. 그때 아이가 너무 놀라 울면서 경기를 했고 제가 남편에게 제발 좀 말려달라고 했지만 남편은 우리가 시댁에 얹혀 사는 입장이기 때문에 어머님 말을 들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무릎 꿇고 빌며 제발 회사 관두어주면 안 되겠냐고 하더군요. 월급보다 돈을 더 받을 수 있는데 왜 멍청한 짓을 하냐며 아이도 있는데 저더러 이기적으로 굴지 말라더군요. 결국 회사 관뒀습니다. 관두고 시댁 가게도 오며 몇 년 지내고 있었는데 남편이 슬금슬금 저에게 가게를 맡기고 본인은 빠지더군요. 저는 남편만 믿고 회사를 관뒀는데 이제와 본인은 제가 있으니 다행이라며 골프 치러 다니고 친구 만나고 반백수로 살더군요. 저는 시부모님이랑 같이 가게 하면서 시집살이 엄청 당하며 고생하고 있는데 말이죠. 그래서 근 10년간은 남편이랑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결혼 전 다정하고 온전한 제 편이었던 모습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고 어쩔 땐 시어머니보다 저에게 더 폭언을 하더군요. 제가 시어머니 마음에 안 들게 행동하면 어김없이 어머님이 카드를 가지고 협박하셨기 때문에 아이 학원이라도 안정적으로 보내려면 저는 시댁에서 죽어 살 수밖에 없었죠. 남편은 어느 순간부터 거의 바깥돌이가 되었어요. 어머님한테 하소연하니 어차피 나중에 가게를 맡으면 시아버지처럼 가게 지방령이 될 거다. 지금 많이 놀아두라 그래라 라며 아들 편을 들더군요. 남편이 뭐하고 다니는지 잘 알 순 없었지만 굳이 캐내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저도 이미 남편에게 정이 떨어졌고 시댁 가게에 지쳐 에너지도 없었거든요. 제 희망은 아이들 뿐이었고 제 아들들이 공부를 잘해 학원 선생님으로부터 상급반에 들어가야 한다. 상위시험 응시를 한다. 등의 전화를 받으면 그렇게 기분이 좋을 수 없었네요. 그렇게 시댁 무소리로 산 지 15년이 넘었습니다. 친정 엄마로부터 청천벽력 같은 연락이 왔어요. 엄마가 위암이시라더군요. 검진을 받다가 우연히 발견했는데 생각보다 사이즈가 커서 수술도 하고 항암도 해야 한다는 소견을 받으셨대요.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소식이더군요. 엄마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기도와 일주일에 한 번씩 아이들 데리고 엄마를 뵈러 가는 일이었어요. 그것마저도 시어머니는 꼴보기 싫었던지 가게 너무 자주 비우지 말라며 눈치를 주셨는데 그게 어찌나 가슴에 한으로 남던지요. 그렇게 3개월 정도 지났을까? 시부모님께서 당신들도 건강검진을 좀 받아봐야겠다며 병원에 가셨는데 시어머니 역시 갑상선에 뭔가 보인다는 소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정밀 검사를 했는데 어머님 역시 암이시더라고요. 남편이 얼굴이 시뻘개지도록 숨도 제대로 못 쉬고 울더라고요. 그런 모습 처음 봤습니다. 온 집안이 슬픔에 잠겼지만 그 분위기도 잠시 시부모님은 가게를 쉴 수 없다며 저에게 맡아달라고 했습니다. 어머님은 치료도 받아야 하고 이제 쉬엄쉬엄 해야 할 것 같으니 저더러 시어머니처럼 가게 사장 역할을 해달라고 온 가족이 부탁하더군요. 저는 그건 힘들다. 아직 애들 중학생이라 손도 많이 가고 친정엄마도 항암 치료하셔서 자주 들여다 봐드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벼락같이 화를 내면서 야, 너 우리 엄마 덕 보고 편하게 살았으면서 어떻게 이러냐? 우리 엄마 암이라는데 어떻게 이렇게 모르는 척을 할 거야? 라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저더러 가게를 맡아 할 건지 시어머니 병간호를 할 건지 하나를 정하라고 하더군요. 저는 정말이지 시댁 가게에서 일하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렇다고 보상이 있는 것도 아니었죠. 제가 옷이나 가방 사는 것도 일일이 어머님 허락을 받아야 했기에 쇼핑조차 못했는걸요. 게다가 남편 본인조차 가게 일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하려고 하지도 않으면서 저에게 강요하는 게 너무 어이가 없었죠. 그래서 당신이 이 집 아들이니까 당신이 맡아서 하라고 했더니 알겠으니까 시어머니 병간호를 맡으라고 하더군요. 대신 우리 엄마 옆에서 24시간 내내 붙어 있어. 우리 엄마가 먹고 싶다는 거 다 해다 드리고 심부름 전부 해. 가게 일 안 할 거면 이거라도 해야 하지 않겠어? 당신 정말 너무하네. 나 지금까지 결혼 생활하면서 단 하루도 성실하지 않은 적이 없었어. 시집살이, 집안일, 당신이랑 애들 뒤치다거리 다 했는데 지금 이런 취급 뭐야? 그리고 우리 엄마도 암 환자인 거 잊었어? 시어머니만 암 걸리셨냐고. 야, 우리 엄마가 너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그걸 시집살이라고 하냐? 네가 일을 못하니까 엄마가 잔소리 좀 할 수 있지. 너는 예전부터 느꼈지만 너무 꽁에 있어서 탈이야. 남편은 저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며 시어머니 병간호 안 할 거면 이혼하자고 하더군요. 저 대신할 여자 널리고 널렸다면서요. 그 말 듣자마자 저도 머릿속에서 이성의 끈이 툭 끊기는 느낌이 났습니다. 내가 왜 이런 수모를 당하며 결혼 생활을 이어가야 하나 정신이 번쩍 든 거죠. 그래, 이혼하자. 나도 이런 생활 이제 그만하고 싶어. 제가 그 말을 하자마자 남편이 피식 웃으며 어디 한번 해보라고 하더군요. 저는 그날 이후 정말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가 바로 이혼 소송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가 노발대발 하면서 자기 암 걸렸는데 이럴 거냐고 난리를 치시더군요. 어머님, 저희 친정어머니도 암 걸리셨는데 어머님 하나도 신경 안 쓰셨잖아요. 심지어 저더러 친정엄마 본다고 자주 자리 비우지 말라고 눈치까지 주실 정도였는데 어머님 몸속에 있는 암이랑 우리 엄마 몸에 있는 암이랑 다른 건가요? 제가 냉랭히 얘기하자 시어머니가 깜짝 놀라시며 말도 제대로 못하더군요. 저는 다 이야기했습니다. 결혼해서 제가 얻은 건 집 하나뿐이었다고. 심지어 그 집은 제 명의도 아닌 어머님 집이고 매일 두 발 뻗고 편히 쉰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집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결혼 생활 내내 시댁을 위해서 일했고 모진 소리 참아가며 무소리처럼 살았다고 했죠. 모든 증거가 있으니 법이 알아서 해줄 거라고 차분하게 얘기했더니 어머님이 덜컥 실감이 나셨는지 제 손 붙잡고 빌더라고요. 너 없이 가게를 어떻게 하니? 너도 알잖니? 우리 아들놈 장사에 소질 없는 거. 저에겐 가게가 문제가 아니고 제 인생이 걸린 문제입니다. 시어머니는 그제야 저에게 미안하다며 사과하셨고 남편도 뒤늦게 겁이 났는지 저에게 한 번만 봐주면 안 되겠냐 반성했다. 이혼만은 참아달라 빌더라고요. 저는 그대로 이혼 소송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진행하며 알게 된 사실이 있었죠. 바로 남편이 외도를 했다는 점이었네요. 솔직히 밖에서 뭐 하고 다니나 궁금은 했는데 알고 싶지 않았다는 게 맞았다는 것 같아요. 집안일에 가게 일에 너무 지쳤었거든요. 그런데 남편은 제가 시댁 가게에 매달려 살고 있을 때 5살 연하의 유부녀를 만나고 다녔더군요. 그 여자의 남편에게 그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제 남편은 그 여자 남편에게 사정없이 맞았습니다. 시어머니가 그 꼴 보고 뒤로 넘어가시더군요. 그렇게 모든 자료 제출해 이혼 소송에서 2년 만에 이겼습니다. 위자료 3천만 원에 그동안 시댁에서 일했던 값을 시급으로 매겨 2억 정도 추가로 받아냈어요. 그리고 양육권과 양육비를 아이 한 명당 40만 원, 총 80만 원 받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아이들 학교 근처에 전세로 아파트를 얻었고 친정엄마를 모셔왔어요. 그리고 살뜰히 간호하며 항암 치료 받으시게 했죠. 그렇게 엄마는 모든 치료를 이겨내며 저의 간호를 받으며 많이 나아져 가시고 계세요. 지금 벌써 이혼한 지 2년이 흘렀는데요. 큰아이는 고3인데 아마 우리 학교에서 최고 좋은 대학교에 갈 듯하네요. 둘째도 공부에 소질이 있고요. 전 남편과 그 집안의 근황은 들을 때마다 놀랍더군요. 일단 전시댁 가게가 망했습니다. 어머님이 손 떼고 전 남편에게 위임하려 하셨는데 남편이 운영을 개떡같이 해서 알바들도 하루아침에 다 간둬버리고 손님도 끊겼다네요. 그래서 어머님이 다시 사장으로 들어오셨는데 어머님 역시 항암 중이라 몸이 약해지신 관계로 운영을 제대로 못하셨다네요. 결국 저의 이혼 이후 2년 만에 가게는 폐업을 했고 그동안 벌어둔 돈을 빚 갚는 데 쓰느라 어머님 아파트 하나를 팔았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나서 또 가게를 낸다고 아버님의 아파트를 팔았는데 그거 역시 망해간다는 소문이 있고요. 남편 명의 아파트 하나 있는데 아마 거기서 시댁 식구들 다 모여 살겠죠. 어머님은 혼자 셀프 간병하느라 죽을 마실 거고 남편과 자식이라고 있는 것들은 다 사람 구실을 못하니 속 터지실 겁니다. 남편이 가끔 제 아이들을 만나면 자기 조만간 알거지 될 것 같으니 엄마랑 다시 합치게 도와달라는 헛소리를 한 모양인데 아들들은 전적으로 제 편이라 그런 소리 한 번만 더 하면 연락도 안 할 거라고 했다더군요. 제가 아이들은 참 잘 키워 다행입니다. 친정엄마 더 건강해지시면 저도 알바 시작하려고요. 지금은 엄마랑 시간 보내는 게 더 좋습니다. 날이 좋네요. 오늘도 즐겁게 산책하다 와야죠. 여러분도 모든 근심을 끊어버리시고 행복한 나날들 되시길 바랍니다.